안녕하세요. 송송이가 세상 사는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송송입니다. 눈이 하얗게 이렇게 천지를 이렇게 다 포근하게 덮고 눈이 막 이렇게 내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막바지잖아요. 올해도. 그러니까 드러눠서 이렇게 올 한 해를 지나간 걸 생각하고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세월이 참 안 가잖아요. 10대, 20대 요럴 때는 세월이 안 가더니 이제 아주 세월이 막 다름질을 해서 뛰어가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한 신리되는 시장에를 갔다가 이렇게 오실 때쯤 되면 여동생이랑 같이 엄마 오기 전에 밥도 해놓고 마루도 깨끗하게 쳐놓고 봉당도 실고 마당도 실고 이러면서 엄마가 오면 좋아하시고 우리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청소해 놓고 기다리면 엄마가 장에서 갔다 온 보따리를 이렇게 피면 거기에 꼭 알사탕이 주먹만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봉지에. 그러면 그거를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먹던 그런 생각도 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마루 햇빛에 쫙 햇빛이 들었을 때 거기다가 신문지를 달력이나 뭐 이렇게 깨끗한 거를 딱 찢어다가 마루 햇빛에다가 이렇게 깨끗한 하얀 면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놓고 머리를, 옛날에는 참빗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참빗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머리를 싸서 이렇게 빗어내리면 막 이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툭툭 터뜨려서 죽이기도 했고, 이런 게 옛날에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니죠.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우리가 죽어서 없을 때 하면은 아주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 같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겪어온 거를 얘기해 보면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좋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잡았던 생각도 나고, 또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우리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한선웅이라는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학교 옆에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자취를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을 하셨었는데, 담임 선생님. 그러면 그 하숙하는 집의 주인님이 꼭 점심때가 되면 선생님 밥을 쟁반에다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거기에 김이 영락없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이 다 그 김에다 이렇게 밥을 하나씩 이렇게 싸서 우리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뭐 얻어먹는 맛이 아주 꿀맛이기도 했었잖아요. 김이 아주 귀할 때니까. 그래서 얻어먹은 적도 있고, 또 강냉이죽도 우린 학교 다닐 때 강냉이죽도 줬었어요. 그래서 강냉이죽을 이렇게 도시락에다가 담으면 그게 강냉이죽이 한참 있다 보면 굳어서 이렇게 떡같이 돼요. 단단하게. 그럼 집에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냉이도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다가, 또 장난이 발동해서 버스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다가 이렇게 죽이들은 도시락을 이렇게 놓고는 길가 옆에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운전수가 저거를 가리려고 갈까 비켜갈까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지켜보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기사 아저씨가 죽이들은 도시락을 쫙 갈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 사방으로 탁 튀고 도시락은 딱 납작해져 가지고 아주 못 쓰게 되고, 이래서 또 둘이 배를 잡고 웃은 적도 있고요. 이게 다 지나간 추억 얘기죠. 이렇게고, 아주 서울에서 아주 예쁜 친구가 전학을 왔었는데 3학년인가 4학년 때쯤 됐나 봐요.
그때는 왕자 파스라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왕관에다가 이렇게 왕관이 그려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 얼굴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왕자 파스, 크레파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들고 이렇게 전학 온 아이가 우리 교실로 들어왔었는데, 미술 시간만 되면 저희들은 막 몽당 미술 무슨 재료가 있었지 그렇게 좋은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걔한테 가서 막 아우 이것 좀 빌려달라면 그 친구는 항상 갖다가 써 그리고 빌려줘가지고 그걸로 막 그림 그리고, 그 아이는 책을 너무 잘 읽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 끝나고 또 공부 다 끝나서 집에 갈 시간쯤 되면 우리 동네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새로 전학 온 친구가 프란다스의 개를 읽어주면 얼마나 얘기하는 것처럼 재밌게 읽는지 울기도 하고 막 책 보면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했었고, 이렇게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새 한 올해 들어서는 너무 다리가 아프고 양쪽 다리가 다 아팠던 거예요. 왼쪽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한 4개월 정도를 병원을 100군데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도 안 낫고 그러더니 한 5개월째 다니까 조금 가셔서 왼쪽 다리가 좀 걸을만 해졌어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아프니까 밤이 되면 막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막 전기로 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곳저곳 다 다녀봐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허리에서 오는 병이라 그러면서 병원을 4군데를 다녀봐도 다 협착증이라는 병명만 나오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6번씩 주사를 맞아서 그걸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아봤고, 꼬리뼈에다가 또 2번씩 맞아서 또 2번 맞아봤고, 또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또 허리에다가 또 주사를 또 3-4번 또 맞아보고 막 이래도 안 낫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이렇게 아플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들어서는 신수가 안 좋았었는지 먼저도 머리가 너무 빠지고 막 이래서 머리 낫는 약을 먹고 또 영양제도 먹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몸에 좋다는 약들을 먹다 보니까 간이 나빠져서 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황달도 오고 막 이래서. 그래서 한 20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나왔거든요, 봄에. 그런데 거기 입원한 중에서도 또 코로나가 걸려서 또 격리를 해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코로나 치료 음압기 있는 데서 들어가서 또 치료도 받고 막 이랬는데, 정말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몸이 다 망가지나 그리고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연명 치료하는 거를 눈여겨봤다가 그거를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 카드를 나라에서 받았어요.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연명 치료는 안 하고 자연사로 죽겠노라고 하는 거, 그거를 카드를 지갑에다 받아서 껴놓고 그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다리가 아프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울기도 여러 번 울고. 그런데 저랑 같이 요양 일을 하던 친구가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수율이 어느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근데 나도 이렇게 다리를 못 쓰고 하반신에 이렇게 마비가 오고 오줌통도 싸도 그런 감각도 몰랐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보니까 이렇게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친구가 일찌감치 와서 날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고,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서 2주 동안을 집 안에서만 있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 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2번을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다리가 아픈 기운을 싹 가시고 조금 마비 증상만 좀 있고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네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가라 그래요. 한 2시간 정도 좀 쉬었다가 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허리에다 주사를 맞는데 6번을 맞는데 6바늘을 이렇게 찌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픈데 좀 쉬었다 가야 된다 그래서 작은 침대에 이렇게 치료받는 침대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실에 가서 있는데 정말 몸이 아주 솜으로 푹 빠지는 것처럼 그 아플 때 맞았던 게 그 마취 기운이 올라오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아주 노릇노릇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아 이대로 죽었으면 너무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그려지면서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다면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안 아프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고요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죽어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푹 빠져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양쪽으로 주르 흘러내리면서 우리 큰아들이 투석을 하니까 혈관이 자꾸 막히고 그래서 그게 염두에 있었나 봐요. 아, 우리 아들 혈에 이게 투석하는 혈관이 넓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이 돈 없이 사업을 해서 또 한 12년 정도 하고 사업을 접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부채가 있으니까 우리 작은 아들 부채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딸 잘 살고 있으니까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법 알고 지가 지 앞가림 해가면서 살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마음에 또 들면서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잠에 쭉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일어나서 친구랑 집에를 왔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진짜 못 고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나서 그래도 감각은 없고 다리에 힘은 없지만 이제 2주 동안은 문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오늘은 좀 나아져서 일을 나갈 참이에요. 이제 저 알바를 하던 그 일을 하러 나갈 참인데 또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이렇게 낫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올해 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올해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몸이 안 아프고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볼게요.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해달라고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데기 없는 얘기 이렇게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